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5학년도 수능 풀이법을 화면처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수능 10번 문항 해설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쉬웠다, 어려웠다 등 유독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최근 평가원의 독서 출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항 풀이과 함께 최근 평가원 국어의 독서 출제 경향도 다뤄볼 예정이니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입니다. 10번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독서 파트에서는 세트 첫 문항으로 윗글의 전개상 특징을 종종 출제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4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항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2번 문항은 가,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 각 선지가 모두가 나의 전개상 특징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는 이것을 설명했고 또한 이런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런 식이지요. 이렇게 글의 전체적인 전개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물으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각 문단 첫 문장만 쓱 읽어내고 글의 흐름만 파악하면 답이 한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다시 2025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024학년도 수능 12번 문항과 지금 이 문항을 비교했을 때 주목해야 할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발문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으면 이 문항이 전개상 특징에 관한 문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학생이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으면 이 문항이 전개상 특징에 관한 문항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글의 전개 방식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독자가 글을 읽는 방식이랑 관련이 깊고 사실상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시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랑 이 제시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읽었다랑 말만 다르지 그 의미는 사실상 다르지 않거든요. 원래 전개상 특징 문항은 내용의 유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의 적절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내용 일치 문항보다 전개상 특징 문항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발문을 읽고서 신유형이라 생각했다면 당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항이 결국 글의 전개상 특징을 묻는다는 사실을 간파했다면 한결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글의 전체적인 전개상 특징이 아니라 부분적인 전개상 특징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문학 파트를 생각해보면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도 비유, 역설처럼 특정 구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10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전개상 특징보다 부분적인 전개상 특징을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부분적인 특징을 물었을까요? 전체적인 특징보다 부분적인 특징이 더 찾기 어렵거든요. 전체적인 글의 전개상 특징은 여러 꼼수풀이가 있지만 부분적인 글의 전개상 특징을 물으면 수험생이 글을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할 뿐더러 각 선지를 읽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결정하는 판단 능력도 출제자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꼼수풀이를 방지하여 글을 직접 읽게 하고 수능 국어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인지 보겠다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셈이지요. 세 번째 특징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독서 파트에서의 전개상 특징은 그간 적절한 것을 묻는 발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어째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을까요? 이후의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험생의 풀이 시간을 소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적절한 것을 물으면 적절한 선지 하나를 찾았을 때 바로 답을 고르고 넘어가기 쉽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으면 적절한 선지 4개를 찾고 나머지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는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전개상의 특징은 적절한 것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비교적 쉬운 유형이기에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게끔 출제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0번 문항의 세 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항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게 발문을 바꿨다. 둘째, 전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부분적인 특징을 물었다. 셋째,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하여 작년 독서의 전반적인 문항 난이도를 봤을 때 저는 평가원의 독서 출제 경향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문항의 고점은 낮추되 저점은 높이겠다.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대신에 한 문항도 허투루 주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의 설명을 토대로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야 할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앞으로 평가원은 이러한 논리적 사고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찾아야 할지 스스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일일까요? 이건 2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활용해 함께 해보시죠. 제가 8번 문항 해설 영상에서 내용 감추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0번 문항의 선지들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감춰진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전개상 특징 문항은 구체적인 내용 이해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내용의 유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 제시문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읽어보시고 선지의 어떤 표현의 근거를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지나갑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선지가 적절하려면 확산 모델의 두 가지 과정이 제시문에 있어야 합니다. 3번 선지가 적절하려면 노이즈의 종류가 제시문에 있어야 합니다. 4번 선지가 적절하려면 잠재 표현의 개념이 제시문에 있어야 합니다. 5번 선지가 적절하려면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제시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찾아야 할 부분까지 밑줄로 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선지였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노이즈의 종류가 제시문에 없었거든요. 노이즈의 종류라 하면 A 노이즈, B 노이즈와 같이 다양한 노이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제시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10번 문항을 소거법으로 푼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노이즈의 종류에 대한 근거가 제시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했다면 해당 문항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제시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모순 선지, 다른 하나는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무관 선지가 있습니다. 3번 선지는 전형적인 무관 선지이고요. 모순, 무관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6번 강의부터 10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가원 국어에서 새로운 유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논리적 사고이고 논리적 사고란 근거 찾기입니다. 어떻게 근거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5학년도 11번 문항풀이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킹세종이었습니다. 강령하세요.